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기자님, 어제 금융시장에서는 중국이 어제 이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이제 좀 해석을 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중국 지도부가 좀 이렇게 강원 양면으로 가는 모습이 완연합니다. 네, 특히 이제 양면으로 간 거네요. 예. 백지 시위 이거에 상당히 긴장을 하는 모습이고요. 네. 그러니까 시비 참가자들한테는 아주 뭐 엄하게 단속하겠다는 얘기를 거듭 압박을 하면서도 네. 일반 대중을 이제 따로 떼어내서 아, 방역 유연화라든가 이런 아까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예. 그 접종 확대라든가 네. 이런 당근을 제시하는 뭐랄까 갈라치기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신화통신이 어제 전한 걸 보면은 지금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이게 이제 중국의 사법을 모두 통제하는 아주 막강한 기관인데 네. 그저께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상대로 법 질서에 따라서 사회 질서 교란을 엄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특정 사안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170이 여기서 상당히 긴장하는. 그 화이트 페이퍼 시위라는 게 네. 아무것도 안 쓰고 이렇게 그렇죠. 백지를 그런 들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못 쓰면은 구체적으로 잡혀가니까. 그렇죠. 네. 안 쓰지만 뭐 거기 좋은 얘기 쓸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아주 확실하게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지난 주말에 뭐 시위 때문에 중국 당국이 바짝 긴장을 했죠. 그래서 네. 지금 베이징도 그렇고 상하이도 그렇고 월요일 같은 경우는 워낙 경찰들이 대거 투입돼가지고 네. 아주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그런지 이렇다 할 시위는 시위가 일어난 거는 이게 체크된 게 없고요. 네. 어젯밤 같은 경우는 베이징에 외국 대사관이 많이 있는 지역 네. 거기도 뭐 경찰이 엄청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상하이 같은 경우도 많은 곳을 차단하고 네. 이제 특히 밤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봐 네. 이런 조명 같은 것도 다 꺼가지고 아예 그냥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해서 시위가 못 일어나게 만든 이런 사실이 시장이 좋게 보네요. 시위가 없어졌다고. 일단은 가라앉았죠. 예, 예. 일단은 지금 뭐 예. 보니까 AFP 보도를 보면요, 네. 경찰이 시위 참가했던 사람을 아마 이제 다 체증을 한 모양입니다. 네.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해가지고 예. 이제 겁을 좀 준다. 뭐 예. 이런 그 폭로도 자꾸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또 주목하고 있는 게 대학생들이잖아요. 대학생들이 지금 아직 학기가 안 끝났거든요. 네. 네. 근데 그냥 집에 가라. 가지고 기말고사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이런 거 강의 남은 것도 전부 온라인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뭐 전세 버스까지 대절해가지고 뭐 기차역에 보내주고 막 이러는 모양입니다. 이제 지금 중국 당국은 지금 이제 서방 쪽에서 합법적인 평화적인 시위는 보장하라고 하니까 어떤 권리나 자유도 법 틀 안에서 행사해야 된다. 우리식으로 간다. 아주 뭐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조금도 물러날 태세가 아닙니다. 네. 어쨌든 컨트롤은 되고 있다. 이거는 맞는 것 같네요. 아직까지는. 네, 네. 아직까지는. 예, 예. 네. 그래도 이게 뭐 완전히 진정됐다라고 하는 국면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이 도화선이 된 게 컸던 게 아파트 화재잖아요. 우르문치요. 그렇죠. 우르문치, 예. 이쪽도 나름대로 뭐 민심 달래기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까? 네, 지금 우르문치 시정부가 어제 그 지역 저소득층한테 300위안, 우리 돈으로 한 5만 6천 원 일회성으로 주겠다. 그다음에 공공분야 일자리 뭐도 제공을 약속을 한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우르문치 화재 피해가 컸던 게 구조물 같은 거 이렇게 봉쇄 네. 막아놓는 네, 바람에 네. 소방차 진입이 늦었다는 예. 그런 비판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지 베이징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렇게 무슨 뭐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이런 데 방역 봉쇄할 때 절대로 그런 단단한 구조물을 쓰지 마라. 뭐 이런 지침도 내렸고요. 나름대로 어쨌든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반응이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요. 어쨌든 사망자가 좀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뭐 사실상 지금 중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전수 검사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지역에 따라서는 뭐 매일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PCR 검사요? 예, PCR 검사예요. 네. 뭐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받으니까 네. 이제 이거에 대한 반발이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일부 지역은 이런 검사를 아주 좀 이렇게 늦추는 그런 조치를 아주 황급하게 취했습니다. 광둥성, 광저우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온라인 수업하는 학생이나 재택근무자, 그다음에 이제 네. 노약자들은 집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수검사 대상에서 빼겠다 했고요. 그다음에 충칭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닷새 정도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 주민은
역시 점수검사에서 제외를 해주겠다. 이런데 이제 이런 건데 자꾸 그 가짜 검사 결과가 더 문제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어제 회견을 하면서 PCR 검사 결과 조작하면 가만 안 두겠다. 근데 저는 뭐 여기저기 지금 뭐 이 저는 제로 코로나가 오래되니까 이 후유증이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달래기도 하고 좀 겁을 주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강원 양명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봐지네요. 서방 언론에서는 이런 사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백지 시위 네. 이거에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합니다. 이게 심상치가 않다. 네. 뭐 자유를 외치는 청년 세대가 이런 거에 확산의 동력이라는 지적도 했고요. CNN이 그 중국 16개 지역에 지난 주말 네. 그 시위 양상을 분석을 했는데 확실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표현의 자유라든가 그다음에 반정부 구호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진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게 이제 시진핑 퇴진 요구로까지 중국에서는 네. 금기인데 이어졌다. 상하이 같은 경우도 시위 초기부터 시진핑 퇴진하라는 구호가 나온 점도 상기시켰고요. 네. 그리고 청도 같은 경우에는 뭐 시진핑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시위대가 반독재 뭐 네. 이런 것도 중국에서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네. 이런 걸 또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켰습니다. 이 시위를 하는 방식도 나라에 따라서 좀 문화를 나타내기도 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백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백지라는 거에도 의미에 대해서 서방 국가에서도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죠. 네. 네. 이 지금 그 뉴욕 타임스가 이런 걸 집중 분석을 했는데요. 네. 그 아무래도 청년층 이제 네티즌들이죠. 이제 이런 시위를 주도하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백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제 백지 자체는 무슨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스마트하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 예. 베이징 시위에 참여했던 어떤 한 영화 제작자가 예. 뉴욕 타임스에 우리가 목소리를 잃었지만 강하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뭘 표현하고 싶어 하는지 중국 당국도 알 거다. 참 속이 답답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제 그 인터넷 유행 콘텐츠 밈이죠. 네. 이런 거에다가 이제 말장난 같은 것도 막 섞어서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당국을 골리는 그런 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눈에 띄는 게 그 칭화대 이게 이제 시진핑 모교인데 비롯한 몇몇 그 대학가에서는 프리드먼 방정식 이게 저도 보니까요 우주 팽창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정식인데 이걸 또 이렇게 종이에 써가지고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의미가 이게 그러니까 이제 민심 이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그런 가속화된다. 가속화된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이 프리드먼의 중국어 발음이 자유로운 사람 또는 자유를 찾은 사람으로 읽힌다는 겁니다. 프리만.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시비를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머리를 쓴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백지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인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죠. 가능할 수가 있겠네요. 이 상하이에서는 시위대가 또 저는 말한 적이 없어요. 이런 그 종이를 딱 들고 이제 벽에다 많이 붙여놓으면은 이 댓글이 좋아요, 맞다 이런 식으로 공감하는 댓글을 빽빽하게 해가지고 이걸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실어나가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항의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이 이제 프리드먼 네. 사진인데요. 좌우지간 그렇군요. 젊은 사람들 머리 못 돌아갑니다. 중국어 발음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예, 그렇군요. 그리고 네. 이제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하고 유럽 서방이 이제 중국 시위 차단을 이제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하는데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사태 뭐 지금은 조금 좀 이렇게 좀 이제 견제를 가라앉는지 모르지만 이게 만만치 않을 거다. 그래서 네. 자칫 어떤 그 체제 우월성 같은 그런 어떤 기싸움으로 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그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 그 동아시아 연구원 얘기는 글쎄 좀 조금 앞서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태난먼 제2의 태난먼으로 가지 말란 법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이 사람 얘기는 이렇습니다. 중국 대도시에서 지금은 뭐 몇백 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했지만 만약에 몇만 명 정도가 모이는 식으로 해서 소요가 확산이 될 경우에는 시진핑이 절대로 가만히 안 있을 거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른바 민민무장경찰부대 이게 이제 시진핑의 친위대로 불리는데 그런 것도 투입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또 충고를 했습니다. 그렇네요. 강원 양면 정책을 시진핑이 쓴다. 그리고 시위대들은 점점 스마트해진다. 뭐 그런 거네요, 지금. 네.
전반적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시위를 보면 네. 이렇게 젊은 층이 좀 주도하는 네. 조금 변하는 문화가 네. 뭐 이런 걸 좀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중국도 예전에 네. 저는 이제 뭐 7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인데 네. 그때 뭐 유신 같은 거 있고 막 그냥 그야말로 그냥 죽기 살기로 그렇죠. 했는데 이제 한 90년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오면은 이게 시위하면서 좀 즐기기도 하고 뭐 이런 네. 식의 그런 게 있는데 확실히 중국도 아무리 틀어막아도 특히 중국은 또 온라인이 잘 돼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IT 굴기가 이런 식으로 또 시진핑한테 거꾸로 또 이렇게 좀 또 돌아오는 그런 그런 상황이 의미로. 됐네요. 근데 어제 네. VPN 얘기 주셨지만 네. 중국에서 아무리 온라인을 뭐 막아도 네. VPN 같은 게 어려운 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들 볼 수 있고 VPN 보는 자체를 단속을 할 수 있지만 그 집에서 보는 걸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일일이 네. 참 쉽지가 않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제 관계 뭐 그렇게 편치 않은 관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미, 한중 관계 뭐 여기에 대해서 또 언급이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도 그런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 그 갈등 사이에 끼어가지고 샌드위치 신세다 힘들다 네. 하는데 어떤 그 시각은 또 반대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또 우리한테 네. 전략적인 어떤 기회가 될 수 네. 있다는 건데 네. 네, 그럴 수 있죠.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뒷받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워싱턴에 있는 그 싱크탱크 윌슨 센터 개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네. 에드 케이건 그 백악관 국가안보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국장이 참석을 했는데 이 사람 얘기가 이렇습니다. 기술과 경제 협력 같은 거를 이런 것들 해서 더 많은 현안을 다루는 튼튼하고 현대화한 한미 동맹. 이 현대화라는 표현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산적인 한중 관계가 양립할 수 있다고 자기 생각한다. 네.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덧붙여서 한국이 세계하고 이 동아시아 이쪽에서 더 큰 역할을 해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매우 명확히 하는 게 중국하고 더 튼튼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쉽게 만든다고 자기는 본다. 네. 그리고 미국은 한미 한중 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게 아니다. 네. 상당히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마치 우리나라 누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여기다 덧붙여서 이제 미국 눈치 본다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예. 한국의 자기네가 미국이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라고 말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네. 있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그러네요. 상당히 좀 해석을 계속해서 좀 하게 여러 하네요. 가지로 그러니까 네. 뭐 기자님 좀 이렇게 뭔가 던져준 건데 네. 이게 이제 이 간담회 제목이 미중 경쟁 속 한국의 과제와 기회라는 게 제목인데요. 네. 이 사람 얘기는 중국하고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바람이 한국뿐만 아니고 네. 인도太平洋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고민이다. 네. 자기들도 그렇다는 예. 겁니다. 그러면서 이해한다는 거죠. 예. 예. 다만 북한 때문에 한국은 고민이 더 클 거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그 지난번 캄보디아에서 한미일 삼국 정상이 공동 성명을 낸 게 여기 보면 이제 인도太平洋하고 세계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게 세 나라 모두의 이해에 그 부합된다는 걸 반영하는 거다. 그러면서 특히 이렇게 한미일 삼국이 이 협력해서 북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어떤 그 일본하고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 이제 이런 데 대한 반감이 많은 거에 대해서 네. 이런 식으로 이건 대안이 없다 하는 현실적인 얘기도 했는데 저는 이 사람이 그래도 꽤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우리 앞으로의 그 대미라든가 대중 정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뭔가 시사하는 점이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의 외교 능력이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그렇죠. 말할 수 네. 있겠네요. 벌써 이제 내일이면 12월인데 유가 상한제가 12월 5일이잖아요. 네, 5일이죠. 진짜 이제 6일 남았나요? 그러네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이제 유가 상한제 지금 뭐 네. 계속 원래 지난 주말에 제가 네. 말씀드렸죠. 그날 뭐 발표 나올 거라고 예. 했는데 회의가 또 늦어지고 네. 또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에 또 만났습니다. 네. 유럽연합 27개국 대사들이 만나서 네. 이제 그 가격 정하는 거 가격, 계속 예. 티격태격했는데 어제 나올 줄 알았더니 지금 조금 전까지 제가 체크를 다 했거든요. 네. 아직 뭐가 없습니다. 어. 예. 뭐 조금씩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네. 한 조금씩 나가는 모양인데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블룸버그 분석을 보면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65에서 70달러 정도로 약간 높이는 것 같다고 했는데 네, 지금 79불입니다. 79 아니 저 시장. 상한 예, 상한. 상한이 네. 그런데 예. 이게 지금 오늘 새벽에 보니까 배럴당 62달러 정도로 조금 더 낮추는 낮추게. 쪽으로
좀 협의가 방향이 좀 틀어진 것 같다는 물론 관측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 이게 또 계속 엇갈립니다. 폴란드하고 발트 회원국들 짐작하시겠지만 여기는 러시아 원유에 엄청나게 의존하거든요. 네. 여기는 62달러도 너무 높다. 예, 뭐 더- 묘하긴 하네요. 더 사실 낮추자. 며칠 사이에 예, 이러는 입장인 이게 반면에 90불에서 80불 내렸거든요. 반면 이제 그리스하고 키프로스는 더 높이자. 예. 여기는 이제 해운 예. 업계니까 이게 높아지면은 그 러시아가 이제 자기들이 유조선 이제 그러니까요. 그 이제 훨씬 더 유리하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엇갈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로이터 통신이 조금 전에 네. 소통을 이용해서 전했는데 유가상 이번 그 협의에서 유가상한을 앞으로 그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하고 더 연계시키는 쪽으로 조정을 합시다 하는 얘기도 나와서 지금 그런 쪽으로 조금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유가를 이제 다시 상한을 다시 조정할 때 이제 이런 그 어떤 시스템을 만들자는 얘기에서 아주 뭐 복잡합니다. 복잡하네요. 아주 예, 복잡합니다. 예. 각자의 이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지금 기싸움이 좀 많은 것 같은데 12월 5일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딱 그날까지 무조건 해야 근데 되는 그날까지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될 겁니다. 아. 해야겠죠. 해야 예. 되고요.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지금 러시아 우랄유 같은 경우가 뭐 요새 엄청나게 할인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뭐 오늘 새벽까지 보니까 한 52, 뭐 3달러 정도로 이미 62달러로 정해도 그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호국들한테 주니까 예. 그래 니들 해봐 하고서 우리 좀 약간 뭐 그 뭐 좀 싸게 해가지고 손님 잡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하니까 상한제는 65불이 되는데 이게 지금 WTI하고는 사실 우리가 막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지금 52달러에 이제 거래가 되면 물론 이제 다 주는 거 아니고 이제 우호국들한테 예, 러시아가 예. 그렇게 주는 그렇지만 거죠. 어쨌든 상한제의 의미를 좀 퇴색시키는 퇴색시키는 거죠. 그런 방법이 될 그래서 수가 이런 있겠네요. 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러시아 유가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낮게 거래되는 것도 협상을 좀 어렵게 하는 요소라는 지적이고요. 네. 하여간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예, 자, 일단 지금 예.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 두 마리 새를 같이 잡아야 되거든요. 네. 러시아 원유가 계속 공급되도록 하면서 그래서 푸틴의 주머니를 최대한 털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네. 진짜 이제 5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시일이 되면은 뭐 윤곽이 좀 그러니까 나올까요? 지금 그 5일부터 이제 러시아 그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요. 네. 그다음에 G7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이제 그 시점쯤에서 러시아 원유 수입을 중단할 이제 네. 미국은 네. 이미 지난 오래됐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거 더불어서 내년 2월이 되면 또 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 석유에만 원유에만 그걸 적용을 하는데 정유 제품까지도 가격 상한제를 정하겠다고 지금 공가를 쳐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뭐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5일 전에 뭔가를 칼을 뽑았으니까 뭐 안 되면 물에도 잘라야 되는데 지금 참 골치 아픈 상황이 뭐 됐습니다. 5일이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이죠. 예, 그러면은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은 뭐 안 한다고 보면은 이제 한, 얼마 한 안 이틀 남았어요. 남았네요. 한 이틀밖에 안 남은 거죠. 그렇네요. 감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요 예. 부분도 감산 네. 얘기가 오펙 플러스가 이제 곧 5일 바로 전날 이제 강요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감산 200만 불 지금 하루 200만 배럴 감산하는 걸로 이제 결정을 해놓고 네. 뭐 했는데 지금 로이터가 오늘 새벽에 한 5명의 소식통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하면서 하는데 계속 이거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큰데 이 가운데 한 2명 정도의 소식통 얘기는 최근에 상황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졌고 네. 중국이 이렇게 지금 또 봉쇄하는 쪽으로 가니까 네. 추가 감산 논의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원래는 이번 회의는 대면 회의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네. 지금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어제 밤까지 화상 회의로 일부 뭐 부분 화상이 될지 모르겠다. 근데 방금 나온 걸 보니까 화상 회동으로 완전히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네. 뭐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감산을 하면 뭐 이자 유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유가가 좀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뭐 좋기는 하겠지만 감산하면 자기들이 당장 받는 돈은 줄어드는 건데 예. 지금 그래서 오펙이 이게- 그렇게 버틸 수 있나요? 이게 그냥 짐작컨대 네. 러시아 유가 상한제 지금 하고 마지막 연계해서? 기싸움 하니까 그거에 네, 대한 어떤 네. 압박성 뭐냐면 지금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는 네.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네. 두 쪽이 다 주도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뭔가가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네요. 지금 푸틴은 계속 가만 안 있겠다고 유가 상한제 해봐 네. 절대로 가만 안 있겠다고 지금 계속 그렇게 경고를 해왔거든요. 예.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격이 또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될지 뭐 이런 부분들 네. 합의가 어떻게 될지 네. 궁금합니다. 자, 다음 얘기는요.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을 위한 G7 회의 얘기네요.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엄청나게 군사 지원하고 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슬슬 인프라 재건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 자료가 나온 거를 러시아 그 스푸트니크 통신이 어제 인용을 했는데요. 그 미국 국무부의 에너지 담당 국무차관보가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도쿄를 방문을 하는데 네. 도쿄에서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을 위한 G7 회의를 주재를 한다는 겁니다. 네. 하필이면 또 도쿄에서 하네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더불어서 미일 에너지 안보 대화도 출범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너스를 살짝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은 지금 이달 초 11월 초였죠. 러시아 사할린 2 프로젝트. 네. 여기 지금 일본이 계속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생산되는 원유가 일본에만 내년 9월 말까지 해상으로 공급돼도 좋다고 허용을 한 걸로 그렇게 로이터가 상기시켰거든요. 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지금 브링컨 국무장관도 부쿠레스트를 이제 아마 오늘 도착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에너지 인프라가 대거 파괴됐는데 특히 송전 그 설비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그 미국이 좀 보강하는 걸 지원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 얘기 뭐겠습니까? 너희도 좀 도와라 이런 거겠죠. 네. 특히 지금 그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특히 변압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네. 회의에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압박을 가하려는 모습이 확연합니다. 이거는 곧 출구 전략과도 뭔가 연계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예. 뭐 좋은 쪽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IRA 그러니까 EU하고 미국과의 관계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참 우리한테도 이게 참 골치 아픈 문제죠. 그렇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첫 국빈 방문 초청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아마 내일 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그 전략소통조정관이 그저께 브리핑을 했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오면은 이 IRA 그러니까 인프레 감축법상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가 논의될 거냐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예. 확실히 논의한다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우려가 뭔지 듣고 뭐 늘 그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희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이미 유럽하고 그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네. 몇 차례 회의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또 미국이 참 어제 오늘 사이가 제로섬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네. 이것도 그러니까 뭐 좀 잘해보자는 건지 네. 글쎄. 그리고 덧붙여서 청정 에너지는 모든 배를 띄우는 민물과 같다. 이 뜬금없이 또 왜 이런 얘기를 했나. 이게 모두에게 뭐 많은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렇게 전기차 이렇게 육성시키는 걸 그 취지를 이해해달라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마크롱은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차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강한 세게 얘기했죠. 그렇죠. 네. 얼마 전에 숄츠 독일 총리하고 만나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된다. 그 미국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데 정 안 되면은 우리가 공동으로 대응합시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합시다. 딱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백악관한테 이미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또 다른 고위 당국자도 별도로 브리핑해서 ETF를 통해서 아주 생산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11월에도 몇 차례 만났다. 그러니까 이제 마크롱을 좀 이렇게 달래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달래기만 하면 뭐합니까? 네. 뭔가 내놓아야죠. 예,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커비 이 조정관이 왜 프랑스가 첫 국빈 초청 대상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많이 추켜 세웁니다. 미국의 가장 오랜 동맹이고 인도太平양 지역도 그렇고 중국과의 긴장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등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다. 네. 빵 띄워줍니다. 네. 마크롱, 숄츠 다 뭐 스타들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근데 이게 결국은 잘 되면 우리 국내도 좋을 것 같아요. 글쎄 근데 유럽만 해주고 우리는 안 해줄까요? 그러지 안 해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더 나빠지는 건가요? 뭐 무슨 명분이 네. 있을 텐데 저는 어쨌든 마크롱이 어떤 그 바이든하고 정상회담하고 나서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죠. 예, 그러게요. 그렇네요. IRA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정말 중요한 그럼요. 문제이기 그럼요. 때문에 예. 네.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또 논의되고 네. 있는지도 우리가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한 국제뉴스였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